바쁘게 굴러가는 현대인의 하루. 이런저런 이유로 누적되는 피로는 제때 해소해주지 않으면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통증이 생기는 대표적인 부위를 꼽아본다면 목과 어깨가 있죠. 이제 주로 호소하는 게 목이라든지 아니면 또 거꾸로 반대로 어깨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이 되다 보니까 자칫 의사들도 이제 한 군데에만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이제 놓치게 되거든요. 목하고 어깨 중간되는 지점에 근육통이 있고 날개뼈 쪽에 근육통이 있거나 아프시면 이건 목 어깨 증상이 같이 있다. 어깨 건강을 얘기할 때는 목의 건강도 같이 평가를 하고 치료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깨를 이제 시술을만 하면 목을 놔두고 어깨 자체 통증이 상당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목까지 같이 이제 우리가 치료를 같이 하면 아무래도 목이 어깨를 신경을 지배를 같이 합니다.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재활이나 이런 거 예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목이나 어깨가 아프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원을 찾는다고 해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결국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즐거운 중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간과하기 쉬운 통증에 주목해 최적의 치료법을 찾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 병원장.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 제2의 삶을 선물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황승현 병원장. 움츠러든 어깨를 펴 자신감을 불어넣는 정형외과 전문의 류승열 병원장. 환자의 일상에 초점을 맞춰 건강한 어깨를 만드는 정형외과 전문의 권용진 병원장. 잠을 잘 때 자세가 잘못되면 목이 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통증을 느낀 정수자 씨도 처음에는 일시적인 증상일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자고 일어나는데 목이 좀 뻐근하더라고요. 그게 보통 보면 우리가 뭐 베개를 잘 못 빼면 밤새 자고 일어나면 뻐근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계속 이제 목이 뻐근하면서 뒤로 이래 한번 딱 젖혀보니까 딱 맞히더라고요. 날개뼈도 뻐근하게 아픈 게 이게 통증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 뻐근한 거는 또 참을 수가 있겠는데 통증이 오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라 제가. 그날 이후로 팔을 머리 위로 올리기가 어렵고 뒷짐을 지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일상이 완전히 망가지고 만 겁니다. 그렇다면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검사를 통해 몸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전문의의 손길로 천천히 팔을 들고 돌리면서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을 파악하는데요. 정밀 검사까지 함께 살펴본 결과 목과 어깨 모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목에는 이제 우리 추간판 탈출증이나 아니면 협착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해서 가지신경이 이렇게 신경이 조금 눌리게 되면 한 부위에 신경이 눌리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보이고요. 보시면 이게 목이거든요.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서 5번, 6번, 6번, 7번 이렇게 신경이 눌려 통증으로 이어진 겁니다. 다행히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어깨 하나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목도 같이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통증이 오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경견통이라고 해서 목 통증 그리고 어깨 통증이 같이 있는 이제 케이스거든요. 경막의 신경 소형술이라고 이제 목에다가 국소 마취를 해서 가다란 관을 넣습니다. 관을 넣어가지고 이제 관이 이제 그 신경을 타고 들어가서 신경 주위에 생리식염수로 이 신경 주위에 협착이 있는 부위에 염증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세척을 해주는 거죠. 그런 이제 치료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과 어깨 통증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인 통증이 있는가 하면 수개월, 수년을 괴롭히기도 하죠. 하지만 증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생각하는데요. 일상을 무너뜨리는 질환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즉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가장 적합한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수자 씨의 어깨에는 석회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시면 힘줄이 붙는 부위에 뼈가 하얗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위에 있는 뼈도 되게 하얗게 되어 있어요. 또 하얗게 이렇게
보면 조그마한 이런 조각들이 보이고 있죠? 예. 어머니 이거는 석회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석회가 생겼다는 거는 일단 퇴행성 변화가 왔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저는 엑스레이 상에서 퇴행성 변화가 꽤 많이 있어서 힘줄이 찢어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찢어지기는 했지만 이게 완전 파열이 아니라 아주 살짝 부분 파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면 꼭 꼬매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보존적 치료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독 다른 분들에 비해서 견봉이라고 하는 그 부위에 굴곡이 좀 많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세요. 힘줄 조직에 석회가 쌓이고 자극을 받은 뼈가 자라면서 어깨를 움직이는 공간이 점점 좁아져 통증이 이어진 겁니다. 계속 이제 힘줄이 이제 그 위에 굴곡하고 부딪히니까 염증도 생기고 또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석회까지 있으니까 더 염증이 더 많이 생기고 있는. 어깨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염증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다듬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는 걸까요? 관절경으로 해서 그 찢어진 힘줄을 꼬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충돌증후군이라고 해서 뼈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서 이제 힘줄을 계속 눌러주고 있게 되면은 그때는 그 이제 튀어나온 골극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갈아서 보통 한 2, 3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갈아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석회 같은 경우에 석회로 인해서 염증이 생긴다고 하면 그 석회 사이즈가 사실 엑스레이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작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석회를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염증도 같이 제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의 신경뿌리 근처에는 뇌와 척수로 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가느다란 카테터로 안전하게 유착 부위를 세척해 염증을 가라앉혀 줄 겁니다. 몸이 따뜻한 느낌 들 거예요. 신경 성형술이 끝나고 나면 어깨를 치료합니다. 관절경을 이용해 석회 침착이 이루어진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석회를 제거합니다. 문제가 되는 골극과 염증도 함께 해결해 주는데요. 절개 범위가 작고 회복 기간이 짧은 만큼 금방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 염증 제거하는 거랑 위에 뼈 튀어나온 거 제거하는 거랑 그리고 석회 있는 부분 석회 제거하는 거랑 다 이제 끝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회복에 전념하는 동안 정수자 씨는 뚜렷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당장 팔을 드는 동작만 해도 불편하지 않게 머리 위로 올릴 수 있고 등 뒤로 손을 맞잡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시술을 제가 하혈 받고 수요일 딱 자고 일어나니까 이 통증이 그냥 이거는 완전 100이 이제 1이라 하면 1에서 100이 있다 하면 통증이 한 80 정도는 사라지더라고. 이 정도로 통증이 좀 가라앉네. 이래 저 스스로 좀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라. 그러니까 잠을 자도 그래서 숙면을 취할 수가 있고 일단 알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김주은 병원장과 류승열 병원장이 정수자 씨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통증이 나타나던 부위를 만져보아도 인상이 찡그려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시술 후에 뭐 일단 갖고 있던 어깨, 우측 어깨 이제 날개뼈 쪽에 통증 상당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이 정도 같으면 외래에서 관리만 충분히 잘 되면 큰 문제 없이 뭐 더 큰 수술이나 다른 치료로 갈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비수술적인 치료해도 충분히 잘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목과 어깨 모두 경과가 좋습니다. 이게 사실 외래에서 이거 이제 끝까지 이렇게 다 올리시면 통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 목하고 어깨하고 이게 같이 이렇게 잘 치료가 돼야 돼요. 어느 한쪽만 치료가 돼버리면 자꾸 통증이 남거든요.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치료가 되다 보니까 결과가 좋은 거예요. 정밀 검사 결과를 통해서도 변화가 생긴 걸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 후에 맞이할 편안한 일상이 기대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술을 하면서 석회도 제거가 됐고 그다음에 뼈가 튀어나온 것도 좋아졌고 없어졌고 그리고 염증도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환자분이 지금 아까 보시면 이렇게 막 움직일 때 보면 전혀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환자분이 회복이 잘 되신 건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목에서 오는 통증하고 이 어깨의 관절만 잡는다고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목하고 어깨하고 같이 오는
그 통증을 같이 잡았기 때문에 환자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회복 속도가 빨랐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재활 치료와 적정량의 운동입니다. 기능을 회복하고 재발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도구를 이용하는 여러 동작도 배워보는데요. 일상에서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근육이 뻣뻣하게 굳지 않도록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어야 합니다. 스트레칭 운동 이걸 하고 나면 스트레칭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저는 요번에 병원에 와서 절실히 느낀 사람이라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병행하고 그렇게 하면 뭐 금방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빨리 회복이 되지 않겠나. 그 뭐 저는 목 디스크면 목 디스크 하나 어깨면 어깨 하나 이런 생각을 따로 분리했는데 여기 와서 원장님 말씀하시기를 목하고 어깨는 항상 따라다닌다 이거라. 목이 안 좋으면 자동으로 어깨도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목으로 인해가 타고 내려오잖아요.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치료를 하면 같이 해야지 목을 한 개 한다든지 어깨 한 개 한다든지 하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같이 했기 때문에 효과가 큰 거야. 어깨는 인체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하지만 다른 관절에 비해 안정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환에 쉽게 노출되죠. 가장 힘든 것은 항시 목 위에 어깨 위에 큰 짐을 지고 다니는 것처럼 묵직한 것을 항시 가지고 삽니다. 잠잘 때도 많이 불편하고 사실 조금만 피곤해도 목 근육부터 뭉치는 것 같고 그런 현상. 목과 어깨가 늘 묵직하다는 이종주 씨. 통증 때문에 식사를 하거나 옷을 입는 등 필수적인 동작마저도 제약을 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떠세요? 아이고, 더 안 올라가세요? 예, 더 안 올라가. 네, 여기 볼게요. 더는 안 되네요. 예, 허리춤까지밖에 안 올라가죠. 네. 예. 네, 목은 뭐 묵직한 상태. 네, 무거운 예, 목은 아픕니다. 이건 아프세요? 예. 환자분 오른쪽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불편한 건 일단 생활 자체가 너무 불편하세요. 아무것도 안 돼서 이제 팔이 안 움직여지니까 뭐 이빨 닦는 거나 뭐 식사하시거나 안 그러면 옷 입는 거나 잘 때 뭐로도 못 누워주시고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너무 안 되시니까 너무 괴로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어깨가 굳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예전에 지금 뭐 일을 많이 안 하셨는데 지금 많이 아프신 거라 목 디스크하고도 연관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깨 자체 힘줄이 아무리 안 쓰더라도 이제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깨 자체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목 어깨 둘 다 좀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원인이 어디 있나 좀 찾아보고 치료를 좀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협진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네, 김준 원장님 제가 좀 고민되는 환자 있어서 같이 좀 이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예전에 뭐 무리하게 일하신 건 없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팔이 안 올라갑니다. 이제 그냥 능동력도 안 되고 수동적으로 운동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오십견 증상이 너무 심하시고 근데 또 환자분도 예전에 과거력에 목 디스크 증상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다음 치료받은 적도 있고 수술을 할지 비수술을 할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환자분도 원래 수술하기 싫어하시고 그래서 이제 도수 조작술만 해도 이것만 풀어드려도 많이 좋아질 것 같거든요. 목 질환을 치료하는 김준 병원장과 함께 신중하게 치료 방향을 결정합니다. 흔히 오십견이나 동결견이라고 불리는 유착성 관절낭염과 목 디스크는 공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함께 살펴봐야 통증의 원인에 더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요. 근육하고 인대, 뭐 뼈도 같이 연결돼 있고요. 신경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개는 떼놓고 볼 수가 없고요. 한쪽이 아프면 다른 한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팔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 이제 이게 하얗게 보이는 게 관절 사이의 공간인데요. 관절막이 정상적인 사람은 여기 공간이 좀 있어요. 좀 넓은데 그 말은 뭐냐면 관절막이 잘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쫙 오그라 붙어가지고 관절 안에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관절막이 어깨를 꽉 잡고 있으니까 잘 못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어깨 관절을 감싸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낭이 굳고 근육이 수축해 심한 통증과 운동 장애가 나타났습니다.
MRI 상에서 제가 제일 걱정한 거는 어깨에서 힘줄, 회전근개 힘줄이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떨까 이제 그게 걱정했는데, 그러니까 아버님 예전에 어깨에 많이 쓰는 일을 안 하셨고, 그래서 생각보다 회전근개 힘줄은 괜찮으신 편이에요. 처음에는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적 치료를 계획했다가, 그래도 이제 비수술적 치료가 먼저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수술적 치료마도 비수술적 치료로 어깨 도수 조작술을 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목도 지금 안 좋아서 어깨 굳는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척추 원장님이 같이 보시고 아마 치료를 같이 좀 해야 돼서 척추 원장님한테 좀 의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과거에 목 디스크 치료를 받았지만 어깨에 생긴 문제가 악화되면서 다시 치료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는데요. 문제가 한 부위에 국한돼 있지 않고 협착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수술을 미뤄두어도 되는 단계입니다. MRI 상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심한 협착증이 이제 보였거든요. 근데 환자분 자체는 이제 뭐 어떤 보행장애나 이제 뭐 마비가 있거나 미세한 동작을 하기 힘든 이런 현상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수술적인 치료가 지금 고려되는 상황은 아닌데, 단순히 어깨만 이제 이렇게 지금 환자분 치료하시게 되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이제 확률이 저희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치료하실 때 목을 좀 같이 이제 우리가 시술을 해서 안에 있는 염증을 조금 세척해주고 목을 좀 편안하게 해주면 어깨 자체도 훨씬 더 예후가 좋고 환자 증상도 많이 호전이 되는 편입니다. 목의 문제부터 해결합니다. 아직 걸음걸이에 문제가 생기거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진 않아 비수술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막의 신경성형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추에 협착이 있는 부위에 유착이랑 이제 거기 있는 염증을 이제 해소해주는 그런 시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소 마취 후 병변 부위에 가느다란 카테터를 삽입해 약물을 주입합니다. 유착을 풀고 염증을 제거해주면 통증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죠. 이후의 관리가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시술하고 다 끝이 아니고요. 이제 외래에서 계속 환자하고 의사가 계속 소통을 하고 봐야 되거든요. 굉장히 거기에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환자를 계속 외래로 오시게끔 해서 어디가 불편하신지 그것도 파악을 하고, 염증이 조금 올라갈 것 같으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맞춰서 치료, 주사 치료 같은 것도 조금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근육이 조금 뭉쳐 있거나 좀 그러면 뭐 도수치료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결과가 좋습니다. 예후도 훨씬 더 좋고요. 어깨는 목과 마찬가지로 국소 마취를 한 후 팔을 인위적으로 꺾어 관절을 풀어줄 겁니다.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 심한 경우에 시행하는데요. 환자분을 제일 괴롭히고 있는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해서 어깨 막 풀어주는 수동 도수 조작술을 오늘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유착됐던 게 터지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하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숙련된 전문의의 손길로 굳은 어깨 관절을 풀어줍니다. 짧은 시간 안에 운동 범위를 회복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네, 그게 안에 눌러붙었던 게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어이구, 소리 들리시죠? 예. 뒤로. 네, 아프진 않으시죠? 네. 그다음에 운동하게 이제 편하게 하려고 윤활 작용하는 주사도 같이 좀 드리는 거예요. 딱딱한 상태로 있던 어깨 관절에 윤활액을 넣어 관절이 원활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깨가 한층 가벼워질 겁니다. 일단 수술 안 하고 이렇게 비수술로 아마 괜찮으실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관건은 환자분이 열심히 운동하셔야 돼요.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간 이종주 씨가 경과를 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느덧 2주차가 됐는데요. 증상은 얼마나 호전됐을까요? 처음에는 좀 묵직하다고 느꼈는데 가면 갈수록 가벼워지는 느낌, 그래갖고 편해지는 느낌.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크게 불편한 걸 못 느끼고 있습니다. 직접 몸을 움직여 보면서 변화를 확인해 봅니다. 치료를 받기 전과 다르게 어깨를 돌리고 팔을 꺾는 동작이 제법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경과가 좋습니다. 많이 올라가시네요.
2주째 됐는데 아까도 보셨듯이 보면은 어깨는 거의 관절 운동이 거의 다 회복이 되셨고요. 통증도 거의 한 70-80% 이상은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치료의 목표는 어느 정도 얻으신 것 같고요. 근데 지금도 이제 2주 되셨는데 치료는 지금 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좀 더 하시면 조금 남아있는 거 10% 20% 정도도 완전히 회복되실 것 같습니다. 힘줄을 보강하는 치료를 진행할 겁니다. 그때 MRI 보시면 거기 힘줄이 조금 찢어진 부분도 있고 좀 약해져 있으셨잖아요. 예. 나중에라도 좀 오래 쓰실 수 있게 안 찢어지게 조금 그 힘줄 강화 주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준다면 수술과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치료할 때 어떻게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수술적 치료를 안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요. 그렇지만 환자분의 증상이라든지 치료 기간, 환자분의 뭐 직업군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이 환자가 진짜 빨리 나아야 되고 그럴 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의 상태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병도 고려해 가지고 수술을 할지 안 할지 물론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깨에 이어 목의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목이 전보다 부드럽게 돌아가고 날개뼈 통증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호전되는 양상입니다. 무브먼트 자체가 많이 호전이 되고 날개뼈 쪽에 이제 뭔가 누르는 듯한 느낌 이런 게 훨씬 더 좋아져요. 목이 이제 염증이 가라앉기 때문에 훨씬 더 어깨 통증도 같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종주 씨는 수술적 치료와 다르게 짧은 시술 시간과 빠른 회복이 장점인 비수술적 치료 덕분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통증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남은 치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술하게 되면 이제 다시 안 하게끔 환자 시술을 또 한 번 안 하게끔 노력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환자를 꾸준히 이제 외래를 보면서 조금 불편한 게 있는지 이제 체크도 하고 조금 이제 염증이 조금 살짝 올라온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치료를 또 해야 되고요. 그렇게 진행합니다. 신경 주위에 약물을 주입해 남은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혀 줍니다. 꾸준히 관리하다 보면 좀 더 건강해진 몸과 만날 수 있겠죠. 일단은 뭐 행동하는 거 편코, 그다음에 운동하기도 편코, 모든 것이 불편했던 것이 전부 다 한 번에 다 해소되는 것 같고, 일단은 몸이 가벼우니까 생활하는 게 아주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받아버리니까 일단은 간편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동시에 다 치료가 되기 때문에 하나 치료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생각이 드네요.